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7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지금 뭐 미국 선물은 그냥 무난해요. 거기다 이제 뭐 또 내일 금요일이고, 가지고 뭐 내일 아침에 미국은 좀 가볍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최근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강세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저는 이때 아예 그냥 한번 좀 내려갔다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그건 아쉬워요. 그래도 일단은 이탈했다가 좀 바로 돌려가지고 120선 돌파하는 뭐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RSI가 조금씩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중간중간 보긴 봐야겠죠. 그래서 올해 그냥 지수가 쭉쭉 가는 뭐 상승장의 흐름보다는 일정 구간 올라가면은 조금 하락 준비하다가 하락 나오면은 그런 곳을 좀 뭐 분할 매수하다가 또 돌리고, 그래서 오락가락 이 변동성이 꽤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나라 경제 상황 안정적이다. 이제 피치 신용등급 유지 뭐 나쁘지 않죠. 해가지고 요거 가볍게 체크. 그리고서 일단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2월 14일에서 16일 독일 미넨 안보 회의에서 뭐 우크라이나전 종전 계획 나올 수도 있다가 있고, 2월 17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3전 인수 대금 지급일, 2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 그래서 요거 정도 보시면 되고, 로봇은 일단 오늘은 조금 쉰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단은 뭔가 액션을 주긴 줬어요. 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갭 뜨고 힘 주고, 그 다음에 무너질 거면 여기서 아예 좀 투매식으로 팍팍 깔끔하게 크게 밀리는 게 좋은데, 밀리다가 또 어느 정도 많이 다 돌려놨었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젠 RNM 아침에 갭 뜨고, 얘는 광기죠. 정말 종목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20% 아침에 12%갭 뜨고 하루 쉬었는데 뉴스도 없이 20% 찍고 밀렸어요. 밀렸는데 일단은 또 5일선 버티는 그런 흐름이어서 일단은 4만원 이탈 안 하나 좀 볼 것 같습니다. 이 위에서 노는지. 그래서 요거랑 클로봇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얘는 좀 상당히 짱짱한 탄탄한 종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로봇주들, 결국에 로봇은 올해 큰 흐름,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라던가 투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고, 각종 기업들에서 재료 튀어나올 것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추적할 필요가 있겠죠, 올해는. 자,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그 다음에 AI 딥시크 쪽은 일단 정보 유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 6시 이후 이게 몇 시? 7시인가? 그때쯤 뉴스예요. 딥시크의 중국 국영통신사로 사용자의 정보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주장. 그래서 코드에도 결과 감춰진 부분 발견했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중국 그 프로그램, 어플 이런 것들은 진짜 옛날부터 얘기 많았죠. 화웨이도 그렇고, 뭐 오늘 로봇 청소기, 중국산 로봇 청소기 그것도 있거든요. 보면은 중국산 로봇 청소기, 저도 로봇 청소기 집에 2대가 있는데 중국산 로봇에서 이거 뉴스 있었죠. 중국산 로봇 청소기 해킹 비상.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또 뭐 혹시나 내일 또 보안이 부각될지, 일단 오늘 센즈랩 저 정부에서 이제 사용 안 하고 그 차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센즈랩이랑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보안 쪽으로 좀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뭐 보안은 시장에서 좀 주도 테마까지 이어가지는 경우는 없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냥 반짝하나 그것들. 그 다음에 이제 딥시크 관련주 뭐 소프트웨어, 얘네들은 뭐 뉴스 붙이면서 오락가락 하기는 하죠. 근데 저는 좀 딥시크는 좀 손이 안 가네요. 이게 테마가 첫날은 진짜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조금 움직임이 종목들이 그래도 대금을 막 엄청나게 붙이고 그러진 못했어요. 다 1,000억 조금 안 되는 대금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주도 테마랑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구글 5년 내로 양자 컴퓨팅 상용 앱 개발 목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해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좀 상용화 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양자 컴퓨팅 개발될 거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양자는 재료 뭐라도 툭툭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관련주들이 끼가 워낙 좋아요.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엑스게이트, KCS 오늘 얘네들도 좀 슈팅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뭐 양자는 미국 양자 움직임이라 뒤에 이제 또 3월 20일 재료도 있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트럼프 미중 갈등은 지금 오늘은 좀 잠잠하더라고요. 오늘 장중에도 뭐 하나 튀어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뭐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10일 관세, 중국에서도 미국 상대로 관세 부과 10일 이게 있고 그 사이에 텀이 있어요. 텀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은 조금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나. 그 사이에 과연 협상이 나오나 아니면은 야 씨, 이거 끝까지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끝까지 가나. 그리고서 미국이랑 중국, 지금 미국이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다가 한 달 유예를 했죠. 완벽하게 합의 협상해가지고 끝난 건 아닙니다. 한 달 유예를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니네 하는 거 잘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느낌이었죠. 해가지고 불법 이민자 뭐 차단하기 위해서 뭐 국경에 이제 뭐 병력 배치한다거나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 그쪽한테는 뭐 이제 좀 그렇게 좋게 넘어갈지언정 중국은 또 패권 다툼이 있다 보니까 모르겠네요. 이게 시진핑이랑 통화한다고 했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또 시진핑이랑 통화 서두르지 않겠다, 적절한 때 하겠다. 근데 트럼프가 이런 거를 진짜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요. 막 해가지고 사이 안 좋게 막 안 볼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화했는데 좋았다, 우리는 역시 최고의 파트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워낙 변동성이 오락가락해서 매매하기가 좀 이게 어디 쪽이 확률이 높을까 생각했을 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패권 다툼에 대해서 조금 계속, 애초에 미중 패권 다툼을 그 무역 전쟁 스타트 끄는 인물이 트럼프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뉴스는 좀 생각하면서 장중에 뭐 보복 관세, 특히 중국에서 미국 대상으로 좀 세게 나온다면은 그런 것들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뭐 트럼프 그 다음 타겟은 뭐 EU,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항상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런 쪽 관세 나오면은 조금 지수는 악영향 갈 수 있는 등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이 재건주들이 갭 뜨고 조금은 그래도 위에서 버티는 윗골이 달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강했어요. 상한가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상한가 좀 여러 번 터치도 하고, 나머지 관련주들도 시간에 뭐 또 살짝살짝 부각이 되는 모습은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15% 20%씩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트럼프엔 화답, 푸틴엔 대화 시사, 젤렌스키 종전회담 쟁걸음. 그래서 평화 가져올 길이 따로 없다면은 푸틴 보기 싫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만날 의향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했죠. 예전보다 훨씬 누그러진 그런 반응이었고, 러시아 영토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내세우는 건 계속 두 개입니다. 영토, 자신들이 뺏은 영토에 대해서 자기네 땅으로 귀속시켜 거 인정해라. 그거 플러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받지 마라. 근데 이 나토 가입 막는 거는 미국이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 지원 뭐 극단적으로 해서 무기 지원 안 해주면은 전쟁을 못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쪽의 종전 휴전 키워드는 트럼프랑 푸틴이에요. 트럼프랑 푸틴, 이 두 인물의 만남이라던가 통화, 이런 게 가장 주축입니다. 젤렌스키는 사실 지금은 그냥 서브게넘으로 그냥 그런 느낌이고, 트럼프랑 푸틴이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주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종전 구상 발표할 수도 있다 하면서 특사 키스갤로그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넨 안보회의에서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요건 뭐 일단은 좀 찌라시 반 섞인 내용인데 어찌됐든 트럼프 측에서 액션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위해서 미국이랑 러시아 협상 이미 시작됐다,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다.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두 나라 간 협상이 이미 시작돼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시키기 위한 계획을 놓고 최근 진지하게 진행됐다. 그래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그 조금 진지하게 생긴 분이 있어요. 코스염 길러가지고 그런 분인데, 해가지고 좀 영국 신사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로는 그런 느낌인데,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두 나라의 정부급 기구 간 접촉이 최근 증가해 왔다,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래서 이 신문은 미국이랑 러시아 정부가 대화 의지를 점차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이런 대변인이 두 나라 간 접촉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좀 언급한 거에 대해서 주목. 그래가지고 이게 그만큼 뭔가 진척이 되거나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 쪽은 오늘 좀 안 내려앉은 게 아마 그런 기대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뭐 휴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재건 키워드 다음 14
17일 뭐 그때까지 좀 기대감도 있고, 조선은 그냥 흐름 자체 괜찮고, 원전은 오늘 좀 악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설명드릴 거고, 관세랑 미중 갈등은 저는 솔직하게 이쪽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트럼프가 액션을 취할지. 그냥 개인적으로는 미중 갈등 패권 다툼, 그 히토류라던가 뭐 수출 규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한두 번 정도는 좀 더 지지고 볶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어차피 주도 테마를 하는 건 아니니까 기억해 두시고, 틱톡은 만약에 이거 협상이 잘 되면은 틱톡 이건 한번 기억해 두세요. 관세 미중 갈등에 대해서 관세 쪽이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협상이 좀 잘 돼서 좋게 나와요. 그러면은 틱톡은 뭐 지분 매각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 부각시킬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전쟁, 이게 막 관세 전쟁 계속 될 것 같아. 뭐 서로 협상 결렬돼. 그러면은 틱톡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같이 재료랑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TA항공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일단 3월 주총이라던가 뒤에 실제로 지분 확보 나오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소액주주연대가 또 어필했더라고요. TA하고 여기 뉴스가 있나? 일반 뉴스 뭐 그런 건 있는데, 소액주주연대에서도 이제 T항공 측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언급을 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게 조금 더 볼 포인트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캐스팅보트 쥔 TA 소액주주, 왜 여기가 대명소노랑 TA 측이랑 지분이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주주 일반적인 주식 엄청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대명소노 그룹이 TA 측한테 주주 배정 유증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리는. 뭐 당연하기도 해요. 주주 배정 유증하면은 주식 같이 내려가잖아요. 주가 하락하니까. 대신에 이제 뒤에 대주주로부터 1대 주주로부터 지분 매입을 하던가 공개 매수 등을 통해 경영권을 우선 확보해라. 즉 경영권 분쟁 싸워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각각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TA 항공 측에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것도 근데 좀 느낌이 그거 같기는 하거든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니네 막을 거지? 그거 빨리 발표해 공식적으로. 왜? 어찌됐든 소액주주 이분들도 이 기업에 대해서 진짜 막 미래 막 우리 함께 막 20년 50년 나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이거 아니잖아요. 다 차익 실현을, 주식은 그냥 기관이든 외인이든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든 개인들 다 똑같아요. 차익 실현이에요. 내 자산을 불려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뭐 온갖 미사역을 붙이더라도 결국 본질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입장 표명해라. 근데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좀 더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증 요구 철회하고 공개 매수 나오면 진짜 좋죠. 고려한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저런 뉴스도 있고 3월 주총까지 해가지고 경영권 분쟁 실제로 이어지나, 그리고 유리기판은 결국에 뭐 시장 개화가 이제 저는 2025년 이르면 올해고 아니면 이제 뭐 내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불을 좀 질러놨어요. 그래서 내일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겠죠. 이 테마는 삼성전자 반도체 유리기판 직접 뛰어든다 해가지고 이런 뉴스와 함께 저도 시간에서 조금 살까 말까 하다가 많이는 못 사고 한 3천 정도만 잡았는데, 피로틱스 해서 유리기판 관련 주들이 오늘 화끈하게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이전에 삼성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유리기판에 하던 건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근데 삼성전기랑 그냥 간단하게 시총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 시총이 10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뭐 다 아니까 이런 계열사여도 같은 계열사여도 크기 자체가 다르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유리기판 직접 뛰어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 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 삼성 키워드 엮여있는 요 램테크놀로지, 한빛레이저, CNG 하이테크, 캠트로닉스 얘네들이 시간에 좀 더 셌습니다. 피롭틱스는 뭐 원래 유리기판에서 이제 대장격 하던 종목이라서 뭐 당연히 엮여있는데, 이런 삼성 키워드 엮이는 애들 중심으로 뭐 강한 애들은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랑 해서 중심으로 내일도 일단은 며칠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재료의 느낌은 아닌데, 어찌됐든 신고가 만들고 삼성에서 뛰어든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삼성? 잠깐만, 최근에 삼성 키워드로 좋은 게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보자.
이런 게 좀 엮일 수도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확보 인수하면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다가 혹시나 뭐 나중에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 뭐 지분 이야기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게 어떤 좀 미래 기술, 이게 좀 완전 그냥 생 테마성이라기보다 이제 테마에서 실제로 업종 이런 좀 해가지고 묶이는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넘어가자 마냐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리기판 시장도 어떻게든 또 개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테마예요. 아직까지는 테마인데 차후에 실제로 이제 진짜 산업성으로 갖다 좀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그런 기술력 있는 곳 좀 체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 유리기판이 그냥 국내 안에 한정되는 재료가 아니라 진짜 기술력 있고 하면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서 당연히 손을 흔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는 키워드를 너무 좋아해요. 삼성전자 엮어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유리기판 직접 뛰어든다. 좀 부각시키는지. 자, 그리고 원전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도대체 웨스팅하우스랑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한수원 20조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포기, 유럽에서 사실상 철수 아니냐, SMR 산업에 집중 내세우기는 했는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주도권 상실, 이거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유럽 신규 건설 70억 유럽에 몰려. 이게 유럽이 큰 흐름에서 이제 그린 뉴딜 2000년대 2020년대 초중 해가지고 그린 뉴딜 친환경이다 막 해가지고 계속 어필하다가 실제로 그린 뉴딜 진행해보고 이걸로 갖다가 온전히 전력 감당이 안 된다. 계속 안 그래도 연마다 매년 하루하루 늘어나는 전력 수요인데 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구나. 공급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그래서 이제 원전 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또 나중에 이제 뒤바뀌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원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미국의 SMR 관련주 오클로, 그 다음에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애들은 잘 가더라고요. 오클로가 엄청 잘 나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는 개별 이슈에서 좀 다 연초부터 흐름 좋습니다. 뭐 국채금리 그런 것도 있고 SK 바이오팜 실적,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도 계속 수급 이어지면서 오늘도 이어지고, 그리고 바이오 쪽도 그냥 뭐 알테부터 해가지고 흐름 다 괜찮아요. 작년 이제 11월, 12월 이때 조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슬쩍슬쩍 대부분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개별 재료들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유리기판 그리고 로봇은 아예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 최근에 움직이던 것들 그냥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뭐 좀 특별하게 눈이 가는 섹터는 없어서 얘네 둘 우선 보고서 나머지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네 둘이 둘 다 안 움직여 뭐 수급 이탈해 그러면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개별주라고 하지만 좀 강한 애들 많거든요. 현대로템, SK바이오팜, 카페24, 고영, 더준비준 이런 것도 막 이제 고점 돌파하고 수급, 이게 지금 시장이 좋아가지고 등치 있는 종목들도 수급과 함께 기관 애인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